사우디아라비아에는 4명의 여성이 한 남편을 공유하는 21가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을 제공하는 곳으로 미스터리와 경이로움이 얽혀 있어 발을 디딘 누구든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끝없는 황금빛 모래 언덕을 지나면 전통과 현대가 원활하게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강에서 목욕하는 개념이 없는 땅입니다. 그 이유는 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여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며 그 중에는 운전, 춤추기,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과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을 금지하는 법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남성이 한 번에 4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21가지 기이한 사실들을 통해 흥미진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번호 21, 95%는 사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석유 기반 경제로 부유한 나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영토의 95%는 수많은 신비롭고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한 광활한 사막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을 디딘 순간 끝없이 펼쳐진 사막 풍경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루브 알 할리가 있습니다. 이 사막은 65만 평방 킬로미터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의 영토의 거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황금빛 모래, 우뚝 솟은 모래 언덕, 깊은 파란 하늘은 숨막히는 자연의 파노라마를 형성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두꺼운 모래 밑에는 많은 신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고대 유적, 수천 년 전에 묻힌 보물, 그리고 자연사적 비밀들이 모래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비밀들을 품고 있으며 인류에게 귀중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발견을 약속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단지 신비로 가득한 것만이 아니라 독특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낙타 타기, 모래 언덕 내리기, 사막 캠핑, 밤하늘 별 보기와 같은 스릴 넘치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온 유목민들인 베두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유함과 광활한 사막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도시에서 활기찬 현대 생활을 경험하는 동시에 신비롭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막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연 자원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보물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는 광활한 사막을 지닌 나라입니다. 탐험과 모험, 새로운 경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번호 20, 여성은 운전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보다 더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운송 분야에서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 금지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여성 보호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제사회와 사우디 여성들의 강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은 운전 금지가 개인 자유의 침해이며 사회에서 여성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의 운전 권리를 요구하는 많은 캠페인이 조직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며 사우디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2018년 6월에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 금지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지 해제에도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은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했으며 운전 시 남성과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500에서 900 리알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약 250달러에 해당합니다. 2018년부터 18세 이상의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화적 편견과 장벽들이 여성들이 운전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우디 여성들이 교통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 금지는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금지 해제가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진정한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 사회에서 여성들은 특히 가정 내에서 많은 엄격한 행동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칙 중 하나는 여성이 집에 방문하는 남성 손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성별 분리와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슬람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반면 외부 남성과의 교류는 제한적입니다. 남성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사우디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있습니다. 남성 손님이 방문하면 남성 출입구를 이용하고 남성 호스트가 맞이합니다. 집안 여성들은 남성 손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의사소통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나 다른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여성이 의사소통을 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직접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문제나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은 아내를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으며 단, 물질적으로 부양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일부 다처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전통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다처제는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계를 유지하며 사회 내 성비 불균형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때 사우디 정부는 인구 증가와 미혼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다처제를 장려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아내를 원하는 남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혼과 재혼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 정부는 일부 다처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제 추가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모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남성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추가 결혼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부 다처제는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남편이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평등과 행복에 기반한 결혼을 선호합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성의 여성 속옷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금지 조치의 공식적인 이유는 여성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우디 관점에서 남성이 여성 속옷을 직접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남성의 여성 속옷 판매 금지가 사업에서의 성평등을 증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우디 여성들이 남성에게서 속옷을 구매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금지 조치로 인해 여성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속옷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속옷 판매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사우디 여성들이 란제리 매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수입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우디 여성들이 이제 온라인보다 매장에서 속옷을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금지 조치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남성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일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16. 여성은 어디를 가든지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엄격한 보호자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그들의 여행 자유와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합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여성은 일반적으로 아버지, 남편, 형제 또는 성인 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우디 여성에게 많은 제한을 가합니다. 여성들은 보호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일, 학업,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꿈을 추구하거나 자신을 개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우디 사람들은 이러한 보호자 규정이 여성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여성의 안전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호자 규정을 완화하려는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운전할 수 있고 일부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거나 지도직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제한과 성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15.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금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윤리와 문화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가진 이슬람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에 대한 제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적인 신념에 따르면 특히 이성 간에 지나치거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부적절하며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공공 질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포옹, 키스, 손잡기 또는 길을 함께 걷는 것조차 포함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0 리알, 약 800달러의 벌금, 구금, 심지어 국가에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에 대한 이 제한은 사회적 관습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번호 14. 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춤, 특히 도발적이거나 과도한 동작이 2017년부터 내무부 산하국가 마약통제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춤이 기분을 고조시키는 자극제를 사용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금지는 유명한 텔레비전 진행자이자 배우인 압둘라 알 샤하니가 타이프의 음악 축제에서 비를 맞으며 춤추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윤리적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국의 주목을 받았고 알 샤하니는 체포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춤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오락 활동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나라의 엄격한 윤리적, 문화적 규정으로 인해 금기시되는 활동이 됩니다. 2019년 10월 리야드의 한 콘서트에서 춤추는 여성을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또 다른 여성이 윤리적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우디 정부가 오락 활동, 특히 음악과 춤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금지가 너무 가혹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춤이 건강한 오락 활동이며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번호 13. 반바지 착용 금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특히 여성에 대한 엄격한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는 편안함과 개방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2019년 9월에 제정된 공공예의법에 따르면 사우디 남성은 반바지를 입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을 것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한 남성 관광객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민소매 티셔츠를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남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그들은 단정한 복장 내에서 적절한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에 대한 복장 규정은 남성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공공예의법에 따르면 여성들은 여전히 혼잡한 장소에서 어깨와 무릎을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관광객에 대한 복장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 관광객들은 전통적인 아바야 긴 로브를 입지 않아도 되며 단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어 불필요한 관심을 피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더 개방적이고 편안한 복장 규정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느리게 진행되며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번호 12. 시끄러운 음악은 금지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존경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이슬람 국가로 시끄러운 소음,
특히 음악은 방해가 되며 중요한 활동, 특히 기도 시간 동안 집중을 방해한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공공장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는 것은 불경스럽고 지역 사회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리며 각 기도는 약 20분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음악을 듣는 등 모든 오락 활동을 최소화하여 기도 의식에 대한 평온과 경의를 유지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위반자는 기도 시간 외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 500리알, 약 13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기도 시간 중에 위반하면 1000리알, 약 2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11.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지출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군사 지출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중동 나라는 현재 군사 지출 총액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GDP의 가장 높은 비율을 군사에 할당하며 매년 GDP의 8%를 군사비에 지출합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약 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나라는 내부 갈등, 테러, 이웃 국가로부터의 위협 등 수많은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영토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억제책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역 강국이 되고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 간주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군사 지출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군사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방산업을 활성화시키며 국가의 군사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강력한 군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군사 지출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자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 투자에 집중하면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번호 10. 발렌타인데이에 관련된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발렌타인데이, 빨간 장미, 달콤한 초콜릿과 로맨틱한 메시지로 기념되는 이 축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 휴일이 이슬람 신념에 반한다고 보고 발렌타인데이에 관련된 모든 활동과 상징을 금지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의 관점에서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의 상업화로 여겨지며 이는 이슬람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사랑의 낭만적이고 성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부도덕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금지는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상점에서는 2월 14일에 빨간 장미, 하트 모양 초콜릿 및 관련 장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발렌타인 상징을 사용하는 것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우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려는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렌타인 제품을 비밀리에 구입할 수 있는 검은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렌타인데이를 금지하는 것은 이 나라의 엄격한 윤리적, 문화적 규제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9.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강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 광활한 나라에는 자연적인 강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아시아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와 아라비아만을 따라 긴 해안선을 자랑하지만 그 지형은 주로 건조한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적인 담수 자원이 부족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강이 없는 주요 이유는 건조한 기후와 낮은 강수량 때문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00에서 200mm로 주로 겨울에 특히 해안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적은 강수량과 고온으로 인한 높은 증발률은 강의 흐름이 형성되고 지속될 수 없게 만듭니다. 강이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가정용 및 경제 개발을 위한 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로 지하수, 담수화된 바닷물, 그리고 일부 계절적인 표면 수원인 호수와 습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물 추출 및 사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담수화 기술에 대한 투자, 물 절약형 관계 시스템 구축, 물 절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8번째, 무슬림만 시민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르면 무슬림만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이슬람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이슬람은 국가의 공식 종교이며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무슬림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슬람 정체성을 보호하고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시민이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는 사우디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슬림과 결혼하려면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7번째, 노동력의 60%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 강력한 경제, 높은 1인당 GDP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은 시민들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은 소수의 인구에 집중되어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상당한 소득 격차가 발생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숙련 노동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원주민의 높은 생활 수준을 충족하기에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지인들은 고숙련, 고임금 직업을 선호하고 저숙련 직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건설, 서비스, 제조업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노동력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국가에서 근로자를 수입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저숙련 노동력의 60% 이상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열악한 생활 환경, 차별, 향수병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6번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석유 매장량 덕분에 이 나라는 종종 석유 강국으로 불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추출 역사는 1938년 담맘 유전이 1440m 깊이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석유 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중추가 되었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약 17%인 약 2,095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각각 2위와 3위인 베네수엘라와 캐나다의 석유 매장량을 능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전 중 하나는 가와르 유전으로 매장량은 최대 7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 엄청난 수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하자면 가와르 유전의 석유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4,770톤 897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러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물이 석유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담수 부족 때문이며 물은 수입하거나 비싼 담수화 과정을 통해 생산해야 합니다.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유 산업은 정부의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고 사회 기반 시설 개발을 촉진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방대한 석유 매장량과 세계 시장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5번째, 낙타 산업은 여전히 주요 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낙타는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통수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낙타는 여전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에 중요한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야드는 매일 약 100마리의 낙타가 거래되는 국내 최대의 낙타 시장을 자랑합니다. 리야드 낙타 시장은 알카심 지역 부라이다 외곽 2평방마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침 6시부터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낙타 거래 시장으로 전 세계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끌어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낙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주요 교통수단이었으며 귀중한 우유, 고기, 가죽을 제공하여 물질적, 정신적 삶 모두에 기여했습니다. 낙타 고기는 많은 현지인과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요리로 남아 있습니다. 낙타 가죽은 수공예품 및 기타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수많은 참가자를 끌어들이는 주요 스포츠 행사인 낙타 경주를 개최합니다. 이 경주는 19km 트랙에서 열리며 자나드리아 국립축제 기간 동안 2,000마리 이상의 낙타가 참가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 위치한 킹 칼리드 국제공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으로 자랑스럽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192,000에이커, 약 787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는 이 공항은 항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과 현대화를 상징합니다. 킹 칼리드 공항은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5개의 여객 터미널과 총 8개의 탑승교를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7,6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여행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히 킹 칼리드 공항은 VIP, 국가 원수, 사우디 왕족을 위해 호화롭고 우아하게 디자인된 로열 터미널로 유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환대와 품격을 보여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따뜻한 환대와 품격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킹 칼리드 공항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250m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중앙 관제탑입니다. 250m 높이로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이 관제탑은 최첨단 레이더와 장비를 갖추고 공항의 모든 항공 운항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킹 칼리드 공항에는 각각 4,260m 길이의 2개의 평행 활주로가 있어 4,260m 길이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활주로 시스템에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적인 조명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공항 내에는 5,000명의 신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모스크가 있으며 외부 마당에는 추가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객과 지역 주민들이 기도하고 종교적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갖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과 현대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며 항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젊고 활기찬 역동적인 인구를 가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젊은 층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3분의 D가 35세 미만입니다. 국가의 중위 연령은 30세로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30.3%는 14세 미만이며 34.7%는 15세에서 35세 사이입니다. 젊은 인구의 51%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혼 여성 비율은 43.1%로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사회적 태도 변화와 진화하는 역할을 반영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젊은 인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대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보장 확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젊고 역동적이며 풍부한 자원을 가진 인구를 바탕으로 발전과 국제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교육, 훈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절한 정책과 관련 사회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 군주제 국가입니다. 헌법이나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없습니다. 최고 권력은 사우드 왕가의 수장인 국왕에게 있으며 국왕은 대부분의 행정, 입법,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왕은 정부 관료를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위반 사항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되지 않으며 직결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왕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재산은 주로 석유 수입에서 나오며 수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가는 수많은 호화로운 부동산, 요트, 전용기, 그리고 대규모 글로벌 투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드 왕가는 약 1만 5천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약 2천 명이 대부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치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우드 왕가는 88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영국 왕가보다 16배 더 부유합니다. 사우디 왕가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은 약 200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한 알 왈리드 빈 탈랄 알 사우드입니다.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또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지만 그들의 순자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약 2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알 야마마 궁전은 사우디 국왕의 공식 거주지이자 집무실입니다. 1983년 리야드에 지어진 이 궁전은 37만 2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궁전은 현지 나지디 양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정교하게 조각된 천장과 벽이 특징입니다. 알 야마마 궁전에는 1000개의 방, 영화관, 모스크, 볼링장, 그리고 여러 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사우디 왕가는 또한 가장 큰 상업용 항공기인 보잉 747-400을 포함한 여러 대의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호화로운 인테리어, 고급 카펫, 정교한 예술 작품으로 장식된 하늘 위의 작은 궁전으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사치와 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의 기록은 두바이가 보유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곧 이 타이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는 1km를 약 3,280피트 높이의 제다타워 혹은 킹덤타워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완공되면 이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홍해 도시 제대에 위치한 이 타워는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인 8B8밀람의 높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설계한 아드리안 스미스가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10억 달러이며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망은 이라크의 경쟁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는 제다 타워보다 약 500피트 높은 1B51임 높이의 더 브라이드라는 마천루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더 브라이드는 수도 바그다드에 건설될 예정이며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경쟁은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마천루들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막대한 건설 비용, 환경 영향, 높은 보안 위험은 철저하게 다루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흥미로운 21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최신 영상 업데이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